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네, 울산 지역 주간 브리핑. 앞부분은 가급적이면 부산부동산 스터디 내용의 앞부분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전반적인 내용은 시장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5주차 그릇된 학습 효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 자, 거래량이 지금 좀 살아나고는 있지만 대구 지역 기준으로 볼게요. 최고 시점에 2,300개, 부산 기준으로 2,300개, 1월 달에 거래량은 1,800건으로 예상. 대구 기준으로 최고 거래량은 한 2,060건, 2,080건, 1,600건 예상. 인천은 2,300건, 2,500건 정도 되는 거 있습니다. 2,500건에서 1,700건 예상. 물론 가장 거래량이 적었던 12월에 비해서 거래량이 한 20% 정도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울산은 어느 정도냐? 최고 거래량이 1,100건 수준이었거든요. 1,100건 수준. 그랬던 것이 1,000건 수준으로 부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까지 4주차까지 5주차, 이제 5주차네요. 5주차 주화했을 때 한 80% 정도 거래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울산의 거래량은 작년 정점 같은 그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릇된 학습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근데요, 거래량이 270건 수준으로 주간으로 확 좋아졌다가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의구심이 일기 시작하죠. 왜? 올해 나온 가장 큰 호재는 신생아 27조 투입 플러스 뭐 보금자리론, 뭐 디딤돌 요거 10조 투입 요거거든요. 이상하다. 겁나게 돈을 많이 투입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40조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작년에 얼마 투입했죠? 작년에 60조 투입했거든요. 그럼 울산 기준으로 거래량 봤을 때 60조 투입했을 때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주죠. 근데 1월에 거래량이 돈 투입하니까 올라가대. 작년에 보니까 돈 투입하니까 올라가대. 올해도 돈 투입하면 올라가겠지 하고 거래량이 너무 치고 나가더라는 거죠. 60조 투입했을 때 요만한 시장, 그러면 플러스로 가산되는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올해는 40조가 투입되는 시장입니다. 40조가 투입돼요. 플러스 알파는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1월 달에 진도 너무 빼더라. 아차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싶어서 잘못된 학습 효과라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오류 수정 전에는 아파트 대비 매물 개수가 엄청 많은 것처럼 했는데 아니더라. 한 5배수 정도 수준 나오는 것 같다. 매물은 충분히 넉넉하게 많이 있다. 그러면 이 오류 수정 전에는 2.6세대가 아파트 한 채를 두고 서로 경쟁해야 되나 싶었는데 아파트 개수의 오류를 수정하고 나니까 1.59세대가 아파트 한 개를 두고 다투면 될 정도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대구가 가장 큰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엄청난 분양,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그 아파트보다 더 많은 아파트가 울산에 있다라는 거죠. 자료 수정하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울산의 미분양 3,000개 수준?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산의 미분양은 3,000개거든요. 인구수 대비를 해보면 부산 대비 3배나 많은 물량. 뭐 110만에 울산, 230만에 대구. 대구는 미분양 10,000개. 울산은 미분양 2,900개. 곱하기 2 해보면 울산에는 인구수 대비로 하면 한 6,000개. 대구에 10,000개가 있는데 울산에 미분양이 6,000개가 있다. 좀 적다고 할 수 있죠. 오히려 대구가 많은 것이고 울산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전체 미분양 개수 전국적으로 있는 개수 뭐 5만 몇 개, 뭐 7만 개, 뭐 제 숫자는 까먹어 버렸는데 그 평균 이상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쿠팡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분 안 되시지만 그 가운데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울산 영상을 한 개 올리면 부산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영상 저거 울산 영상 안 봐도 되지 이렇게 지나치기 시작하면 썸네일 유튜브에 떴던 썸네일이 한번 지나치기 시작하면은 계속 지나치게 되거든요. 조회수 떨어지는 거 다 감수하고 그래도 올려드립니다. 어차피 뭐 이거 조회수를 해가지고는 뭐 시간당 수익이나 이런 것은 뭐 상상도 못할 정도니까요. 500에서 그 700건 정도 조회수 나오면은 누구는 니 뭐 조회수 파리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회수 파리 할 같은 진작에 접었죠. 맞죠? 정보 되기나 안 되기나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반등이 제법 셌습니다. 울산이 거의 30% 정도 하락했던 것이 30% 그 이상도 하락했었죠. 전국적인 하락률로 봤을 때 울산은 22 정도, 24? 22에서 24 정도, 부산은 28, 현재 대구는 마이너스 30 정도의 체감. 반등이 울산이 상대적으로 더 셌었거든요. 그러면 뭐 울산이 뭐 대단한 게 있어서 반등이 셌냐? 미분양도 적당히 제법 있는 편, 시장의 매도 물량도 적당히 있는 편,
14,000개 정도 수준이면 작년 최고 수준의 매도 물량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곧 뛰어넘습니다. 이거 지금 주간 기준으로 거의 뭐 한 0.7%씩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는 줄어들잖아. 봐. 전세가 줄어들면 결국 부동산 시장은 살아난다고. 지금 전세 시장도 잠깐 숨고르기 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왜? 올해 돈 푸니까 올해 팔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팔리지 않았던 물량, 이렇게 매물 늘어났던 게 시차를 두고 전세 매물도 나중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요 시차를 두고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있긴 합니다. 너무 많이 후달릴 필요 없다. 너무 뭐 나라에서 뭐 온갖 부양책을 다 내놓는 것처럼 하지만 쓸만한 부양책은 없더라. 작년에 60조 푼다고 했다고 올해 40조 풀거든요. 이거 일단 자본 투입되는 거 쪼그라들죠. 그 다음에 금융규제책 쏟아져 나옵니다. 전세대출 DSR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DSR에 무지막지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규제 해제책, 뭐 양도세, 비과세니 뭐니 뭐 대단한 게 나올까 싶었더니만 왜 공급만 잔뜩 한다 그러죠. 공급만 잔뜩 한다 그럽니다. 그 공급이란 것이 지방을 위한 것이거나 지방광역시를 위한 것이든가 아니었습니다.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요런 신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한 10% 정도, 한 8에서 10% 정도 줄어 있는 상태. 그래도 집 구하러 다니면 집 구하기 어렵지 않죠. 전월세 매물 구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매도 물량은 400건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동네별로 살펴보시면은 전주 대비 10개 정도 줄어든 수준. 저 이번 조회를 안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조사를 하는 게 맞네요. 네, 조사했습니다. 이거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동네별로 하나하나 찍어서 조사한 결과 매수의 지수는 한창 때 45까지 올라갔던 것, 전국 광역시를 견주어 봤을 때 이 정도면 힘 좀 쓰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지금은 매도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작년 최고 수준의 매도세를 보이고 매수의 지수는 20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1000건이 나온다? 아, 이건 뭔가 잘못된 거래량이다. 뭔가 사람들이 오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학습 효과, 저도 과거에 중복된 데이터 중에서 중복된 모양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비교 분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오류는 생길 수 있다. 아까 보셨던 표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작년에 23년도에 최고 수준의 거래량이 1월 달에 나오려고 한다. 다른 더 큰 도시들은 보면 부산, 대구, 인천 이런 곳들은 보면은 거래량이 12월 달 대비 늘어난 건 맞지만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거든요. 광주 아파트 수 제일 많습니다. 여기가 1400건까지 갔던 거래량이 1100건 수준, 요 정도 회복해요. 대전도 1200건까지 갔던 수준이 1000건 수준을 회복하거든요. 울산 거래량 너무 터진다. 거래량 낙폭 22에서 평균적으로 24%, 뭐 조금 떨어진 거 많이 떨어진 거 평균 내면 요 정도 수준인데요. 반등이 셌다고 해서 또다시 센 반등이 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상하리 많지 많이 늘어납니다. 이상하리 많지 늘어나던 거래량도 갑자기 한불 꺾이면서 숨고르기. 이번 달 또 거래 일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거래량 한 80% 정도 신고되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는 결과가 1000건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2억 8천 정도 수준. 한창 때 대비 한 10%씩은 10에서 15%씩은 떨어져 있거든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투입되던 시장, 돈이 조금 투입되는 시장, 그 층위는 다소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자, 60조 투입되는 시장, 40조 투입되는 시장, 요 온도 차이를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3억 미만 비중, 싼 아파트 많이 거래된다. 그러면 싼 아파트 버리고 비싼 아파트 사느냐? 비싼 아파트 안 사더라. 비싼 아파트 안 사더라. 갈아타기 안 하더라. 중산층이 생각보다 붕괴되어서 비싼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매매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매매 가격. 2월 3일자 매매 가격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울산의 아파트가 10억 넘어간다며 하지만 생각보다 6억을 넘어가는 거래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6억에서 9억짜리 23년도에 대출해줬던 적격대출 24년도에는 없습니다. 울산의 비싼 아파트, 남구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대구 지역에서도 비싼 아파트들 쉽지 않을 것이다. 부산도 마찬가지, 인천도 마찬가지, 세종시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하락 바라기가 되어 가지고 하락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큰 오산인 것 같습니다. 자, 22% 작으면 22% 정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 많이 떨어지면 24%.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지면 30% 이상씩 하락하는 것들도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30% 가까이 떨어지고 37% 이렇게 떨어지고, 하지만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폭이 적은 편이다. 근데 이 고점들을 보면요, 과거에 한창 때의 고점들을 보면 그 가격들을 회복하지는 못하죠. 고점 대비 22%, 23이라고 이제 점 찍어 버릴까요? 네, 그 정도 떨어지는 모습. 가격 싼 아파트들은 30% 이상씩 더 떨어지는 모습들. 요게 제 지인이 뭐 뿡뿡인가 누구 뭐 카톡방에 들어가 가지고 1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면서 했던 그런 아파트들이잖아요. 한때 반짝 조금 오르는 시기는 있었죠. 전국적으로 막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그렇게 바람잡이도 있고 투기꾼도 있고 이렇게 막 몰려들었을 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손 털고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인 거죠. 다른 날수도 한번 볼게요. 2월 2일 날도 금액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6억 이상 거래가 4건 모였네요. 4건. 6억 이상 거래가 많이 나올 수 없다. 이 가격대가 정체된다. 이 국평 기준으로는 한 건이네요. 6억 이상 거래 한 건 있었네요. 6억 이상 가격이 오르기 힘들죠. 시장에 돈이 투입이 그만큼 덜 될 거니까. 물론 신생아 대출로 6억에서 9억 구간의 아파트 공략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빚내면 정말 집 한 채 빚 갚다가 그냥 인생살이 끝난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관계없겠지만,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 비싼 집 사면은 한 방에 부풀려질 때 크게 부풀려지더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들어갔다가는 정말 빚만 갚다가 평생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도 또 인생살이 하다 보면 또 기회는 열리더라. 또 돈을 낳는 그런 것도 좀 경험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파트에 이자 밀어 넣다가 인생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빠졌을 때 정말 여기 3억 5천까지 또 빠졌다가 4억 2천, 반등 제법 센 동네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그 동네가 괜찮은 동네구나, 이렇게 인식만 해주시고, 언제 사느냐, 그건 내 자본금이 좀 더 모였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가격 하단 부분이 더 많이 막 50%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1억만 있으면 울산에 열세 투자한다고, 제 아는 사람도 거기 투자하러 간다고 하는 거 제가 뜯어 말린다고 애먹었거든요.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4억 하던 집값이 갑자기 6억 이상 한 건 있네요. 네. 갑자기 분양권 얼마 전에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그런 것들도 봤었는데, 네. 한 3억 5천 4억 하던 집값이 6억으로 되니까 눈 돌아갔어요. 이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니까 그러면 싼 거라도 많이 공략해가지고 1억 들고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 한 10개 투자한다. 한 10채 투자해가지고 이거 한 채당 2천만 원씩만 올라도, 한 채당 2천만 원씩만 올라도 이렇게 금방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엄청 꼬셔가지고 여기 갈락하는 거 진짜 뜯어말린다고 해먹었거든요. 아무튼 그 결말은 뒤끝이 별로 좋진 않네요. 자, 거래량 V자 반등. 1월달 거래량 굉장히 매섭게 늘어나더라. 계속 거래량 많고 계속 활발하면 좋겠지만 지금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겠다. 울산 분양권 거래량 한창 때 반짝하고 나서는 끝났습니다. 분양권 거래 시장은 이제 한물 갔습니다. 직거래 비율이 너무나 높아져 있죠. 다른 지역은 부산이나 대구는 보면 직거래 비율이 20%대거든요. 지금 30%, 40%, 50% 이거 뭡니까? 비싼 분양권, 5억, 6억 하는 분양권 받아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전세 거래량, 자, 평균 전세 가격 2년 전과 비교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파란색 2022년과 이렇게 두 개를 견주어서 보면은 올해 10월 달까지는 역전세 구간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까지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 잘 늘어나고 좋네. 거래량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좋네. 이때 대비요, 한 7년, 8년 전 대비 아파트 개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개수만큼 비례해서 거래량이 있는 것이지 전세 시장이 확확 살아나서 이렇게 거래량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차트를 정확하게 회전율 측면에서 본다면 아파트 숫자나 이런 것들을 대입해 가지고 또 차트를 뽑아내면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되었는지 그 부분까지도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도 많아야지 제가 엄청난 시간을 투입할 텐데, 다른 지역들도 조회수가 다 고만고만해서 새로운 자료를 많이 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늘 보던 자료 이렇게 늘어나죠. 2년 전 대비 늘어나죠. 줄어들죠. 요 매매, 전세, 월세, 분양권 요 정도만 봐도
웬만큼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말 섞을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예요. 오히려 숫자나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은 오히려 좀 안에 이런 느낌이 들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 한번 볼까요? 월세 가격 파란색 선 22년보다 23년 가격이 더 올랐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제 월세 가격이고 뭐고 다 부담스러워진다라고 월세 가격만 보고 이야기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보증금까지 견주어 보면은 보증금은 파란색 선과 견주어 봤을 때 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 이 두 가지 평균을 맞춰보면은 월세 부담하는 사람은 뭐 작년에 월세 내는 기나 올해 내는 기나 그 이전에 냈는 거나 계속 고만고만한 수준이 유지됩니다. 전세는 가격은 2년 전 대비 더 떨어지죠. 집값 상승을 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정체되어 있던 매매 가격을 치고 올린다, 밑에서 쳐 올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한데요. 전세 가격이 빠집니다. 매매 가격 지 혼자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가기 힘들죠. 그 자리 유지하는 것도 힘겨루기 하면서 버티고는 있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물건을 하나 둘 내놓으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같이 요 갭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수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